보헤미아의 스캔들. 아서 코난 도일. 정체불명의 수상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이린 애들러. 셜록 홈즈는 그녀를 언제나 그 여자라고 불렀다. 애들러나 아이린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홈즈가 보기에 아이린 애들러 앞에서 다른 모든 여성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듯했다. 그렇다고 해서 홈즈가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특히 연애 감정은 홈즈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냉정하고 완벽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진 그는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홈즈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추리와 관찰의 기계였다. 그러나 연애에 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다. 다정하고 달콤한 연애 기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반드시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을 섞어서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에게 연애 감정 같은 다정한 감정은 매우 기분 좋은 것이었다. 사람의 행동이나 동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말이다. 하지만 훈련된 추리가에게는 방해가 될 뿐이었다. 복잡하고 섬세하게 조절되고 있는 마음에 그런 감정이 스며들면 혼란이 일어나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정밀한 기계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갔다거나 성능 좋은 돋보기에 금이 간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문제였다. 그런 홈즈에게도 특별한 여성이 존재했다. 그녀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아이린 애들러로 홈즈가 그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지금부터 홈즈와 그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무렵 나는 홈즈를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결혼이 가져다주는 행복감과 나의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빼앗겼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홈즈는 세상과의 귀찮은 관계를 싫어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베이커가의 집에서 낡은 책들 속에 파묻혀 지냈다. 사건이 없을 때에는 집안에 들어앉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코카인을 주사하고 몽롱함에 빠져 지내곤 했다. 그러다가도 일단 사건이 생기면 무서운 기세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범죄 연구에 몰두했다. 뛰어난 추리력과 놀랄만한 관찰력으로 단서를 쫓았으며 경찰이 포기하고 있던 사건의 수수께끼들도 풀어냈다. 나는 홈즈의 활약에 대한 소식을 때때로 들을 수 있었다. 트레포프 살인사건 때문에 러시아의 오데사라는 곳으로 초대를 받아갔다는 이야기, 실론 섬의 트린코마리에서 애트킨슨 형제가 일으킨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사건을 해결했다는 이야기, 네덜란드 왕실에서 부탁한 일을 멋지게 해치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렇게 홈즈가 대활약을 펼쳤다는 이야기는 신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던 나로서는 그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홈즈를 만나지 못하다가 1888년 3월 20일 홈즈를 만날 수 있었다. 다시 개인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나는 왕진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베이커가를 지나게 되었다. 그리운 하숙집의 문을 보자 무시무시했던 사건, 진홍빛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일과 아내에게 청혼했던 일들이 떠올라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홈즈를 만나고 나서 요즘에는
그 천재적인 재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2층을 올려다 보니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커다란 홈즈의 그림자가 창가에 2번 비쳤다. 고개를 숙이고 2 손을 뒤로 돌려잡은 채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또 사건을 맡은 것이다. 코카인이 가져다주는 황홀경에서 깨어나 새로운 일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윽고 나는 현관의 벨을 눌러 예전에 홈즈와 단둘이서 살았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홈즈의 태도는 쌀쌀맞았고 변변한 인사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태도였다. 그는 좀처럼 기분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내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담뱃값을 던져주더니 술이 담긴 통과 소다수의 기구가 있는 곳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런 다음 난로불 앞에 서서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자네,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운 모양이군. 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7파운드 반, 그 정도 몸무게가 늘었지. 7파운드야. 내가 대답했다. 그런가? 좀 더 생각을 한 뒤 얘기할 걸 그랬군. 아주 조금 더. 그런데 다시 병원을 시작했나 보군. 그럴 생각이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알았지? 단지 추리일 뿐이지. 그뿐만이 아니라 자네가 얼마 전에 내린 비에 흠뻑 젖었다는 사실, 자네 집에 아주 조심성 없고 야무지지 못한 가정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어떤가? 홈즈, 자네에게는 정말 당할 수가 없군. 만일 자네가 몇백 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자넨 틀림없이 마법사란 이름으로 화형에 처해졌을 거야. 자네 말이 맞아. 틀림없이 지난 목요일에 시골길을 걷다가 비에 흠뻑 젖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그런 추리를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군. 우리 집 가정부 메리 제인에게는 2손 다 들었어. 아내에게도.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가정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네. 그런데 그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일세. 홈즈는 혼자 껄껄 웃더니 2 손을 비벼댔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매우 섬세하게 보였다. 아주 간단한 일이지. 우선 자네 왼쪽 구두 안쪽을 보게나. 바로 난로불이 비치는 부분 말이야. 거기 가죽에 긴 흠집이 6개나 나란히 나 있어. 그건 구두 바닥 옆에 묻었던 그 진흙을 털어내려다가 누군가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흠집일세. 금방 알아볼 수 있어. 바로 거기서 2 가지 사실을 추리해낼 수 있지. 하나는 날씨가 아주 궂은 날에 자네가 밖에 있었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구두에 흠집을 낼 정도로 조심성 없는 런던 가정부의 전형적인 사람이 자네 집에 있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다시 자네가 의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 요오드 포름 냄새를 풍기고 있고 오른쪽 검지에는 초산 때문에 검은 얼룩이 생기지 않았나. 게다가 여기에 청진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실크 해트의 한쪽 끝 부분이 부풀하게 부풀어 있었고, 그런 신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 개인 병원을 차린 의사라는 것을 그거 하나 깨뜨려 보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홈즈의 추리가 너무나도 간단해
난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언제나 너무 간단해서 그 정도는 나도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막상 해보면 전혀 감도 못 잡겠어. 자네에게 하나하나 추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니까. 내 눈도 자네에게 지지 않을 만큼 좋은데 말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한 홈즈는 권련에 불을 붙인 뒤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는 사물을 보고 있긴 하지만 관찰은 하고 있지 않아. 사물을 본다는 것과 관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 가령 자네 현관에서 이 방으로 오르는 계단은 수도 없이 봐왔겠지. 물론 수도 없이 봐왔지. 몇 번 정도. 글쎄 몇백 번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계단이 몇 개인지 알고 있나? 몇 개냐고? 모르겠는데? 그렇겠지.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보고 있긴 하지만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거야. 난 정확히 알고 있어. 17개야. 나는 눈으로 보고 동시에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 그건 그렇고 자넨 내가 맡은 사건에 관심이 있고 그중 몇몇 사건은 기록까지 해두었을 정도니 이번 사건도 틀림없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할 것세. 홈즈는 책상 위에 펼쳐주었던 분홍빛이 감도는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편지지 한 장을 내게 던져주었다. 조금 전에 막 배달될 걸세. 소리내서 읽어봐주지 않겠나. 날짜는 물론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조차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오늘 밤 7시 45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상의 드릴 것이 있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뵐 것입니다. 얼마 전 선생님께서 유럽의 한 왕가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이번 사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의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발 위의 시간에 댁에 계시기를. 그리고 찾아뵙는 사람이 복면을 하고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편지로군. 대체 뭐 때문인 것 같나, 홈즈? 아직 아무런 단서도 없어. 단서가 없는데 이론을 세우려 드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지. 그러면 사실에 맞는 설명을 찾아내는 대신 미리 만들어둔 설명에 맞도록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네. 지금은 우선 이 편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하세.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추측 가능하겠나. 나는 편지의 필적과 종이의 질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상당한 부자일 걸세. 왜냐하면 이렇게 질이 좋은 종이라면 한 다발에 반 크라운 이하로는 살 수 없을 테니까. 뻣뻣하고 딱딱한 게 조금 특이한 종이로군. 난 홈즈가 쓰는 방법을 따라해 보려 했다. 특이하다는 말은 정확한 것 같군. 영국에서 만든 종이가 아니야. 불을 비춰보게나. 홈즈의 말대로 해보니 알파벳이 새겨져 있는 게 딱 눈에 들어왔다. 대문 E와 소문자 G 한 묶음으로 적혀 있었으며 대문자 P 그리고 대문자 G와 소문자 T가 한 묶음으로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일 것 같나? 홈즈가 내게 물었다. 종이를 만든 사람의 이름, 아니 이니셜이겠지. 아닐세. G 그리고 T라는 것은 독일어 게젤샤프트의 약자로 회사를 뜻하는 걸세. 영어의 C 그리고 O와 같은 것이지.
그리고 P는 독일의 종이를 나타낸 것이고 남은 건 E와 G인데 이건 틀림없이 지명일 거야. 대륙 지명사전을 한번 찾아보게나. 홈즈가 책장에서 갈색의 두꺼운 책을 꺼내왔다. 이글로니츠. 아, 이거야. 이글이야의 약자였어. 여기는 보헤미아 지역 중에서도 독일어가 쓰는 지방 도시로 칼스베드와 가까운 곳이지.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군. 보헤미아 출신의 오스트리아 장군이었던 발렌시타인이 죽은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유리공장과 종이공장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하, 어떤가? 이걸로 무엇을 알 수가 있겠나? 홈즈는 승리감에 눈이 반짝이며 파란 담배 연기를 뿜어 올렸다. 이건 보헤미아에서 만든 종이로군. 내가 말했다. 그렇다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독일인이야. 문장에 어색한 곳이 있었지. 영어라면 동사가 먼저 와야 하는데 깜빡하고 문장의 가장 끝에 가져다 놓았네. 프랑스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쓰진 않지. 그러니까 이제 보헤미아에서 만들어진 이 편지지를 사용한 사람,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복면을 하고 올 독일인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 그 문제만 남은 걸세.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주인공이 나타난 듯하군. 이제 우리의 의문도 시원하게 풀릴 것 같네. 그 순간 높이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보도 가장자리에 수레바퀴가 다 긁히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다. 뒤이어 배를 세게 누르는 소리가 났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소리로 봐서 마차는 쌍두마차로군.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 역시 내 말대로야. 멋진 부름형 사륜마차에 말들도 훌륭해. 한 마리에 150끼니나 하겠는걸. 이번 사건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돈은 클 것 같네, 왓슨. 홈즈, 나는 그만 가보는 게 좋겠지? 아니, 그럴 리가 있겠나. 거기 있어주게. 유명한 존슨 박사 곁에 그의 전기를 써준 보스웰이 있었던 것처럼 내 옆에 자네가 있지 않으면 도무지 힘이 나질 않네. 이번 사건은 틀림없이 재밌을 거야. 놓치면 후회할 걸세. 하지만 의뢰인이 걱정할 거 없어. 내겐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건 곧 의뢰인에게도 자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자, 왔어. 저 의자에 앉아서 가능한 한 주위에서 살펴보길 바라네. 무겁고 느린 발걸음 소리로 손님이 계단을 올라 복도를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더니 아주 커다란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죠. 홈즈가 말했다. 키가 6비트 6인치는 충분히 되고도 남을 거구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영웅 헤라클레스처럼 다부지고 늠름해 보이는 몸이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라면 악취미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다. 우선 소매단과 목깃에 폭이 넓은 아스트라한 가죽을 덧댄 더블 코트, 안쪽에 불타는 듯 새빨간 비단을 댄 지푸른 망토, 목 안쪽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녹주석 브로치, 거기다 장단지의 중간 부분까지 오는 부츠 너머로는 푹신푹신한 모피가 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란스러운 사치 그 자체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챙이 넓은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얼굴 윗부분이 가려지는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었다. 그 복면을 잘 둘렀는지 지금 막 확인을 한 듯했다. 왜냐하면 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손이 아직도 얼굴 부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면에 쌓이지 않은 얼굴 및 그 밑에 부분을 보니 두꺼운 입술이 쳐져 있었으며 턱은 곱고 길었다. 틀림없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